국민 TV에 거는 기대가 큽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대표입니다. 원래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TV라 그러면 텔레비전의 약자로 생각했는데 TV가 태권부의 약자구나. 예, 국민을 지켜주는 태권부의로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태권부의 국민TV, 세상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 가입으로 동참해주세요. 홈페이지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정직한 관찰, 따뜻한 대화,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난 1일 5월 1일 국보 1호 숭례문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숭례문이 복원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불탄 지 5년 만의 일입니다. 숭례문 가까이에 있는 YTN은 당시 이를 신속하게 현장 중계해서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이를 전한 YTN의 앵커가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노종면 앵커였습니다. 숭례문이 복원된 날 기자협회보는 숭례문은 복원, 노종면은 미복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노 전 앵커의 소식을 전한 바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는 2008년 YTN에서 해직된 노종면 전 앵커를 모시고 그간의 투쟁 활동과 근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종면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건네기가 참 무한하군요. 예. 오늘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은 우선 노 전 앵커가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선 근황을 좀 들려주십시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2008년도 YTN 노조위원장을 하는 과정에서 해직당한 뒤에 네. 상당 기간 동안은 노조위원장을 계속하고 또 그 이후에 언론노조의 직함도 가지고 있었고 이러저러한 활동을 하다가 최근 몇 달 사이에는 그야말로 직함 없이 네. 해직자, 해고 노동자로서의 삶에 충실히 살고 있습니다. 네, 뭐 강연 요청이 있으면 강연도 하고요. 또 필요한 행사가 있으면 행사장에도 가고 그리고 또 가끔 게으름도 피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제가 오늘 출연 섭외를 위해서 전화 드렸을 때 강연이 참 여러 군데 일정이 바쁘신 것 같다는데 그런데 강연에 초청 받아서 가면은 어떤 얘기들을 들려달라는 분들이 많습니까? 주로? 대부분 언론과 관련된 주제로 강연 섭외를 해주시고요. 예. 간혹 제가 노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무슨 노조원의 자세라든가 네. 또 노조 지도 집행부의 어떤 뭐 전략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언론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네. 뭐 경험도 짧고 그래서 하지 않고 있고요. 언론과 관련된 미디어의 왜곡 실태 또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잘리면은 뭐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먹고 사나 네. 그런 아주 보편적인 그런 궁금증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 고정 수입이 있어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예.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있으면 다행이고요. 예. 어디서 고정 수입이 있습니까? 회사에는 잘렸는데. 보통 좀 재정이 튼튼한 노조는 노조 활동과 관련돼서 불이익을 당하면 네. 노조에서 보전을 해주도록 그렇게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YTN 노조는 좀 작은 노조고 재정이 열악해서 예. 저희가 해고된 이후 한 4년 가까이 예. 조합에서 임금을 준 것이 아니라 예. 조합원들 그리고 또 조합원이 아닌 다른 회사 구성원들 예. 또 일반 시민분들이 희망펀드라고 예, 희망펀드 얘기 들었습니다. 예, 돈을 모아서 모이는 양에 따라서 이제 저희 해직자들에게 임금 지원을 해주셨어요. 액수는 제가 뭐 굳이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크든 적든 그런 생계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후원할 수 있는
고정 수입이 있다니 참 마음 든든하군요. 네, 그거 없었으면 글쎄요. 그럼 뭐 버틸 수 있었을까 어디 잘 가서 막일이라도 모르겠습니다.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네. 지난 1일 즉 노동절이죠. 이날 언론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YTN 사옥 앞에서 배석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가지는 것을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예. 뭐 일반 청취자 여러분들이 왜 배 사장을 자꾸 나가라 하느냐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퇴진 요구에 대해서 그 배경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저희가 그 전임 사장인 구본홍 전 사장에 대해서는 MB 시절에 초대 임명한 사장이죠. 네. 예. 그때는 그 구본홍 사장이라는 분의 개인적인 어떤 뭐 방송인으로서의 능력이라든가 자질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그분이 오랫동안 MBC에서 기자로 재직하시다가 2007년 대선 때 그 이명박 후보 캠프에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언론특보직을 가지셨기 때문에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던 사람이라고 저희가 부당하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예. 사실 배석규 지금 사장은 YTN이 창사할 때부터 YTN에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무슨 낙하산 사장 논란은 처음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구본홍 전 사장께서 갑자기 사퇴를 하시고 그 후임을 맡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불법 사찰팀, 예.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조직이 개입한다는 그 강력한 의심을 하게 되고요. 그와 관련된 문건들을 찾아내고 예. 그리고 반추에서 보니까 그 당시에 배석규 사장이 되는 과정에서 했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정부의 일종의 지침과 거의 일치했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는 네. 부당한 사장이고 실질적인 낙하산 사장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이명박 정권 하에 낙하산 사장이 즉 MBC나 KBS 같은 경우 되게 다 물러났는데요. 네. 배석규 사장은 임기가 언제까지이며 또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임기를 다 채울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우선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는 내후년 3월까지입니다. 그럼 2015년 15년 아직 네. 많이 남았네요. 근 네. 2년이 남았군요. 아직 네, 꼬박.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적지 않은 임기 남은 임기를 박근혜 정권에서 다 채울 수 있을 걸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전망하는 걸 좀 조심스러워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망할 때마다 빗나가더라고요. 가능한 이제 상식적으로 전망을 하려고 하는데 예. 당연히 그런 민간인 불법 사찰 조직과 연루기 있는 사람을 새 정부가 네. 이렇게 보호하고 자리를 유지시켜줄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예. 벌써 정부 출범한 이후로 2달이 넘었고요. 네. 그리고 뭐 당선 이후로는 반년이 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공고히 하는 걸 보면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찰 얘기가 나왔는데요. 금년 3월에 YTN 노조가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최시준 전 방통위원장 등 5명을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 고소했는데요. 네. 이 사건은 현재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저희가 고소하고 바로 이틀 뒤에 예. 검찰에서 사건 배당을 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전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을 그 검찰이 두둔할 이유가 없어졌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아직도 그래요? 고소가 된 지 2달이 넘었는데 고소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우리 아까도 검찰 얘기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것은 너무 빨리 시작하고 어떤 것은 너무 늦게 시작하거나 흉내만 내고 이 사건도 흉내 본다면은 흉내만 내고 있는 꼴이네요. 흉내도 안 내는 그러니까 상황이죠. 시작은 흉내를 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뭐 개점 휴업이군요. 네. 자, 이에 앞서 작년 11월에는 YTN 해직자들이 불법 사찰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냈는데요. 네. 이건 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이제 민사 소송이기 민사죠. 때문에 저희가 원고로서 관련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했고 예. 또 그 자료에 반박하는 정부 측의 서면 제출이 2차례 있었습니다. 예.
아직 뭐 공판 일정이 잡힌 것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서면이 오고 가다가 일정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크게 진도가 나간 건 아니군요. 네. 예. 이제 시작이죠. 두 사건 다 어떻게 잘 처리될지 저희도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권 하에서 그 낙하산 사장을 반대하다가 우리 노영크처럼 해직된 기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총 몇 명이며 또 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또 좀 들려주십시오. YTN에서 해고 사태가 난 것이 2008년 10월 6일인데 네. 그때 저와 저희 동료 5명, 그래서 총 6명이 함께 해고를 당했습니다. 예. 그 중에 대부분이 지금 YTN 노조, 언론 노조 YTN 지부에 일주일에 한 두세 차례 정도 나오시고요. 예. 나와서 조합 집행부도 만나고 또 일반 평조합원들하고의 교류도 하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해고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가정 일이 다들 조금씩 늘어난 것 같아요. 불가피하겠죠. 예, 그래야 되지요. 벌어다 주는 것은 많이 적어졌고 또 요즘에는 뭐 집에 있으면은 좀 부인들이 예.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일이라도 해야 그나마 좀 집에 붙어 있는 그런 체면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 언론재단에 있다가 제 임기가 3년인데 예, 11개월 만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2, 3년 좀 건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분들도 어떻게 지내실지 그런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미루어 추측이 갑니다만은 뭐 대개 어디 주로 언론 활동을 해온 분들은 뭐 글을 쓰거나 네, 어디 간간이 있는 강연을 가거나 그것도 저도 안 되면은 알바라도 해야죠. 그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있죠? 알바, 그러니까 별도의 직업을 예. 임시적으로라도 갖는 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합원들이 저희에게 급여를 주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뭐 액수가 얼마가 될지를 떠나서 그래도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고정 얼마를 받는다면 또 그럴 수는 있겠네요만은 그리 따지면 그것도 일반 해고자들에 비해서는 또 조금 최상급에 드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굉장히 행복한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완전히 제가 경험했듯이 완전히 무일푼이로 나와서 네. 그때부터는 자기가 뭘 해서라도 얼마라도 벌어야 되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분들이 결코 넉넉지 않은 지원금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걸로라도 근근이라도 버텨가시고 또 YTN에서 지금 노조와 함께 그런 YTN 내부의 문제 이런 문제 투쟁에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자, 방송을 본업으로 하던 분이 5년간 그걸 못하고 있으니 하던 일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도 물론 하지만 때로는 화가 치밀고 어디 가서 돌멩이라도 던지고 싶을 텐데 그 어떻게 지난 세월을 지내오셨나요? 조금 전 답변하고 좀 맥이 닿는 부분 같은데요. 예. 조합원들 그리고 일반 시민분들이 저희에게 생계 보전비를 주시는 이유가 언론인으로 남아라 예. 이런 일종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저로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YTN 노조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는 언론 노조에서 민주 언론 실천위원장을 하면서 천안함 사건 검증 활동을 맞아요, 저 기억납니다. 네, 예. 좀 길게 하고 또 그 이후에 트위터 1인 미디어도 운영하고 예. 또 그 뒤에는 뉴스타파를 제작하고 제게 있어서 한 3년 가까운 기간은 세고 기간 4년 반 중에 3년은 언론인으로 살은 거죠. 그러니까 YTN에서는 해직됐지만은 네. 그리고 소속되지 않은 어찌 보면은 또 다른 형태의 독립 언론인으로서 결코 YTN 시절 못지않은 시절을 그러고 보니까 또 지내오셨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반 해고 노동자들이 예. 당연히 받아야 되는 어떤 사회적인 배려와 관심, 그것을 저도 똑같이 받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그런 경제적인 부분이 상당히 해소가 돼 있는 상태고 오히려 언론인으로서 더 가깝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고 노동자로 분류되면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아니요. 꼭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얼마가 됐든 간에 그 정도라도 또 뒤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영역에서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완전 무일푼이면은 어디 공사판에 막노동이라도 해야 되고 알바라도 해야죠. 가장이. 네, 또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짧게지만 저도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시민분들이 그런 희망펀드를 모아서 YTN 해직 기자들에게 그런 지원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은 참 값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YTN에서는 나왔지만은 나와서 다른 무대에서 또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 그런 배려와 기부 문화가 크게 정착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뜻있는 분들이 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그런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주고 있어서 참 고마운 일이죠. 네. 희망펀드에는 몇 분들이나 거기에서 그런 정성을 보태고 계십니까? 정확한 연인원을 확인은 못 해봤는데 상당수로 알고 있고 일반 시민분들도 거의 500명, 500분 가까이 최소 한 번 이상 예. 후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질문을 제가 던지면 답을 좀 길게 해주셔야 한 55분을 꾸려가는데 노행국에서는 답이 너무 간단해요. 이게 보니까 평소에 방송하면서 묻는 사람의 입장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답변하는 사람의 입장이지 않고. 흔히 그거 못 느낍니까? 사실 방송 시작 전에 그것을 예. 우려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정운현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은 초대석 시간입니다. 네, 오늘 초대석에는 YTN에서 해직된 노정면 전 앵커를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우리 사찰 얘기를 좀 하다가 얘기가 좀 길게 나누지 못했는데요. 아주 언론계, 우리 언론사에서는 유례없는 참 드문 일인데요. 그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선 일부 당시에 보도도 되긴 했습니다만은 YTN 기자들에 대한 당시 사찰 얘기를 기억이 나신 대로 좀 더 소상하게 좀 들려주십시오. 사실 어떤 언론사나 예. 그 정보기관, 그러니까 국정원 그리고 또 경찰의 그 각 단위별로 출입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네, 뭐 MBC에도 출입하고 YTN에도 출입하고 그 담당하는 국정원 요원이 있고 경찰청에 그 보안 쪽에 요원이 있고 예. 또 서울청에 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각 구역별로 저희 같은 경우는 남대문 경찰서 정보과에서 담당자가 상시 예. 저희들 출입을 하죠. 저희 쪽으로. 그것도 사실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몰랐던 예. 듣도 보도 못했던 새로운 정보 조직이 가동되고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그 민간인 불법 사찰 조직 국무총리실의 예. 공직윤리지원관실입니다. 저희들이 당시에는 알지 못했고요. 예. 민간인 사찰 사건이 터진 2010년 7월 예. 그 이후에 원충현 씨 수첩이 공개되면서 원충현이라는 사찰팀의 일원이 예. 언론사까지 사찰을 했던 내용을 확인했던 거죠. 예, 그랬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사건이 이제 은폐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 해서 예. 일부 실무자들만 처벌을 하고 사건이 거의 묻혀버렸죠. 예. 그러던 것이 지난해 초에 KBS 노조에 의해서 예, 리셋팀. 예. 네, KBS 리셋 9시 뉴스 팀이
그 당시 검찰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서 공개합니다. 공개했죠. 거기에 검찰은 이미 방대한 분량의 사찰 기록들, 증거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예. 그걸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게 언론에 공개되고 보니 상당 부분이 언론사 사찰이었던 겁니다. 그러게요. 예. KBS도 그랬고요. KBS, MBC, YTN에 대한 사찰 기록 관련된 문건이 수십 건에 이릅니다. YTN과 관련된 것만도 십수 건에 이르러요. 예. 거기에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수사 결과를 지켜봤는데 재수사 결과 역시도 실망스러웠어요. 예. 그때 재수사를 담당했던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입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두 차례의 수사 모두에서 진실이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 노조 그리고 언론 노조가 사찰 관련자들 특히 그 머리 부분에 있는 분들을 두 차례에 걸쳐서 고소를 했던 것이고 예.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퇴임 이후에 고소를 하고 또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손배소를 제기했던 건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다시 저희들의 고소권을 형사 3부에 배당을 했어요. 맨 거기에다가요. 네, 부실하게 했던 거기에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고요. 저희들이 언제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들의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고가 국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예.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의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서면을 냈는데 예. 그 내용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반박 서면의 주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3월에 고소를 하고 그 이전에 지난해 11월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예. 올해 3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대한민국 정부가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예. 저희들이 주장하는 불법 사찰 의미도 모르겠고 그런 사실이 없다. 원충형 수첩에 들어있는 내용들도 공적인 정보들이다. 그리고 사찰 중요 증거들 중에 보면 YTN, MBC, KBS의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 예, 있죠. 그런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해당 언론사의 간부 인사 그리고 임원 인사에 개입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거든요. 예. 그런 문건이 국무총리실 직무에 해당한다. 적합한 직무 수행에 해당된다고 본다. 그리고 저희가 사찰팀이 배우로 작용을 해서 2009년 3월에 이루어진 YTN 노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가 예. 불법적이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했거든요. 예. 근데 2009년도 3월에 있었던 체포가 정당하다. 왜? 그 당시 체포된 사람들이 수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어떻게 돼 있냐면 출석 요구를 3번이나 무시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는 무시하고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늘 남대문 경찰서 바로 옆이잖아요. 네, 와 조율을 해서 예. 성실하게 수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체포를 당한 것이 2009년 3월 22일인데 3월 26일 출두하기로 재차 조사를 받기로 약속이 돼 있던 상태예요. 예. 그때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체포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주장을 했더니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문건으로 법원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정당한 국무총리실의 직무 범위라고 했던 사찰 문건 중에 한 대목을 설명을 드리면요. 예. 2009년 9월 3일 YTN의 사장 교체기에 불법 사찰팀이 작성한 문건에 보면 그 당시 사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던 배석규 전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석규 전무가 취한 여러 가지 조치들, 좌편향 간부들을 교체하고 그리고 친노조 보도국장을 교체하고
돌발 영상 PD를 대기 발령시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노조를 제압한 사례들로 예. 열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강단과 지모를 겸비한 사람의 행위로 평가를 하고 심지어는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합니다. 사찰 그게 문건에서. 예, 정부 문건에 그렇게 돼 있어요. 저기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배석규 전무를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평가를 하고 급기야 이 사람을 정식 사장에 임명하여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 그대로 됐네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실제로 사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지금 형사 3부에다가 다시 그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검찰이 수사할 의지를 의심케 할 만한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뭐 자기 부서에서 물론 형사부장이 바뀌긴 했지만 3부장이 바뀌긴 했지만 밑에 검사들은 대개 다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들도 대부분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문제는 자신의 조직에서 같은 부서에서 이미 부실하게 수사한 내용을 글쎄요. 후임자가 다시 한다는 것이 과연 쉬울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민간인 사찰 사건은 뭐 언론사에 대한 사찰뿐만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그리고 실체가 거의 드러나지 않은 예. 또 행위자들에 대한 책임을 거의 묻지 않은 이영호 씨 같은 경우에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해서 겨우 사법 처리를 당했는데 지금은 구속 이번에 중이죠만은, 또 예. 풀려났습니다. 이영호 씨도 네, 풀려났습니다. 최근에 풀려났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민간인 사찰과 같은 일을 청와대 일개 비서관 40여 명이 되는 그런 비서관 한 명이 몸통이라 그러면은 이 나라 꼴이 도대체 뭡니까? 예? 자,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좀 한번 듣기로 예. 하고요. 작년에 노정민의 돌파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저도 인터넷으로 책을 구경하고 다 보고 있습니다만 좀 팔렸어요? 많은 분들이 사주셨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출판하시는 분들의 5%만 해당된다는 2쇄 작가가 됐습니다. 뭐 이세 가지고 뭐 자관 요즘은 초판만 펴도 팔려도 뭐 출판사에 미안하진 않다고 하는데요. 뭐 많이 팔린 것 같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 책을 거론한 것은 제목이 노정민의 돌파예요. 돌파. 어찌 보면 이제 해직 이후 그 전후의 이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제목이 흔치 않거든요. 뭐 노정민의 뭐 투쟁 500일이라든지 뭐 노정민의 뭐 언론 넣자고 할 텐데 노정민의 돌파라고 한 제목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이었는데 평소 이런 어려운 일을 닥치면 좀 정면 돌파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안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좀 우회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실 제게 있어서 돌파라는 개념은 사전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더 네. 어떤 직업인으로서 좀 오랫동안 가져왔던 생각입니다. 제가 돌발 영상을 제작을 하고 예. 또 뉴스타파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제가 체득한 그래서 그 돌파라는 조어도 돌발 영상의 돌 그리고 뉴스타파의 파. 그게 네, 그렇게 조어가 된 건데요. 저는 돌파라는 개념을 뭐 거창하게 뭐 인생관이라고까지 표현하긴 그렇지만 제가 늘 염두에 두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종의 제게는 경구 같은 표현이거든요. 근데 돌파하면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면 돌파라는 그런 어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돌파는 어떤 지향점을 두고 성취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겁게,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 돌파를 위한 방법이 정면이든 우회든 또는 유보든 또 전진을 위한 후퇴든 그 방법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지향점을 늘 분명히 해두고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과정. 그런 의미에서 돌파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했군요. 저도 오늘 알게 됐습니다. 아마 많은 이 책을 본 독자들이나 또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냥 노정민의 돌파라고 하는 책의 제목만 가지고 본다면은 저같이 좀 1차원적으로 해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YTN에서 해직된 후에 MBC 해직 기자들 몇 분들과 함께 뭐 뉴스타파 시즌 1에서 또 앵커로 활동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아주 뚜렷한 각인이 됐는데요. 뉴스타파에 합류하지 않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합류를 또 기대했던 분들한테는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아쉬움도 있었을 테예요. 합류하지 못한 안 했다기보다도 못한 이유를 좀 간단히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뉴스타파의 시즌이라는 이름이 붙은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저 때문이어서 좀 늘 마음이 무겁고 미안한 마음도 들고 하죠. 제작진들에게 그리고 네. 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난해 7월경에 그 뉴스타파 제작진에서 이탈했습니다. 이탈. 예. 저는 늘 그러니까 뉴스타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미 있는 작업이고 뭐 열심히 했지만 저는 늘 YTN으로 복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조금 과장하면 강박과도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 공교롭게도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한 YTN 노조 차원의 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예. 정치권이 총선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고 그리고 국정조사가 어렵더라도 가을에 정기 국정감사가 있기 때문에 사찰 문제가 정치권에서 분명히 이슈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슈화되도록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뭐 검찰이 해줄 것도 아니고 뭐 야당이 해줄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는 판단을 했고 예. 그래서 YTN 노조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대응 특위를 만들고요.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좀 비교적 오랫동안 추적을 해왔던 저와 제 해직 동료인 정유신 기자에게 역할을 맡아줄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뉴스타파 제작진에게는 양해를 구했던 예. 것이고요. 또 다른 임무가 있었군요. 네. 그죠? 다니던 회사에서 즉 YTN에서 부당한 이유로 해직됐으니까 이제 어쨌든 싸워서 다시 복직하는 것이 뭐 1차적인 목적이자 목표이자 또 응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해직된 이후로 YTN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됐지 여건이 많이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네. 객관적으로 볼 때는요. 그게 중평입니다. 그래서 YTN으로 복직한다고 해도 노앵커가 꿈꾸는 그런 좋은 방송을 만들기가 물론 들어가서 투쟁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은 결코 여건이 녹록치 않다. 그런 가운데서도 꼭 복직을 할 계획입니까? 뭐 세상 일이 제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뭐 될 것이다 아니다라고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의지로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님께서 YTN의 상황을 잘 짚어주셨는데 제가 건방지게 저가 들어가서 모든 걸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YTN이라는 조직은 작게는 400명의 조합원들 또 확장을 하면 8,900명에 이르는 회사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있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해직 사태를 늘 짐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상처처럼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건 일을 하고 싶어도 뭐 해직 동료들이 눈에 밟혀서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치열하게 이제 취재와 보도를 가지고 간부들, 동료들하고 때로는 논쟁도 하고 때로는 상의도 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왜 해직자들 복직 안 시키냐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대화하고 논쟁합니다. 예. 아니, 저희들이 복직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들어가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YTN 구성원들한테 비로소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복직이 이루어지면 저는 많은 부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YTN은 MBC나 KBS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조직입니다. 예. 그리고 그 상하 관계가 좀 독특한 문화 속에 있어요.
밑에 지금 토대가 되고 있는 수백 명의 젊은 조합원들, 젊은 언론인들이 해직 문제라는 짐에서 벗어나는 순간 YTN 보도는 질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복직하려는 겁니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도요. 네. 노앵크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에 참여도 했고, 그래서 결국 YTN의 킬러 컨텐츠라고도 불린 시사고발 프로 돌발 영상. 지금 명맥을 잇고는 있지만은 예전의 명성은 사라졌다는 게 중평인데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답답하고 서운하죠. 저는 이미 돌발 영상은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게 있어서 돌발 영상은 2009년도 8월에 임장혁 제 후배이고 예. 훌륭한 제작자였던 임장혁 기자가 돌발 영상 제작진에서 이탈되는 쫓겨나는 그 순간 예. 돌발 영상은 사실상 폐기되는 수순을 밟았고요. 매일매일 제작되던 돌발 영상이 점점 제작 그 횟수가 줄어듭니다. 최근에는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만들어요. 거의 흉내만. 네. 그리고 대통령 한번 비판해 보지 못하는 이런 비판 정신이 약화된 프로그램을 돌발 영상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식물 인간이 아니라 사람으로 치면은 사망 선고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장례식만 남았군요. 예. 참 마음이 무거우시겠어요. 자,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한 지 아직 석 달도 안 됐는데요. 그래서 뭘 묻기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만은 지난번 강성남 위원장이 엊그제 나오셨을 때도 이 질문을 했더니만 조금 유보적인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물어보고 싶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 크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하고 같은 점도 있고 또 다른 점도 전혀 없지는 않지만은 박근혜 정부의 언론 정책은 어떻게 전망일 수 있고 또는 기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합니다. 글쎄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는 예. 이제 당선되고 이제 정권 인수하는 정부 인수하는 과정에서 언론 노조도 그런 노력을 했고 저희 YTN 지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예. 정치인들을 접촉해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정책을 답습하지 않아야 한다. 강력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인수위 관계자나 또 여권 관계자들이 그런 얘기를 잘 들어줬어요. 네. 들어줬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하여튼 일단은 귀를 기울였다. 예, 접촉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이 교체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가 끝까지 보호막이 되려고 했다는 그러한 평가가 중론입니다. 예. 오히려. 그리고 배석규 사장 꿈쩍도 안 하고 있고요. 제가 보건대는 이명박 정부가 가진 욕을 먹으면서 만들어 놓은 특히나 방송 언론사에 대한 이런 통제 장치들. 예. 그리고 또 그 이명박 정부 하에서 피폐화된 방송 콘텐츠들 예. 이런 것들이 복원되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는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저질러 놓은 그런 시대 역행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그 언론에 대한 그런 탄압의 산물을 이명박 정부가 새 정부인 박근혜 정부가 향유하고 있는 것이 글쎄 아닌가. 오히려 즐기고 네. 그러면서 저건 내가 한 건 아니야. 그렇죠. 분명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박근혜 정부가 그런 것을 조금만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줘도 어찌 보면은 눈에 도드라질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그런데 현재까지로 봐서는 그런 싹이 별로 보이지 않죠. 제 눈에도 그런데요. 일단 언론 정책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도 회의가 될 뿐 아니라 예.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국정을 수행해 오는 과정에서 몇 달 동안 초기에는 내각을 꾸리느라 예. 다른 데 신경을 못 썼고 대북 문제 터지고 지금은 윤창중 사건 때문에 과연
이게 동시에 여러 중요한 사안들을 챙길 수 있는 정부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예, 사실이죠. 강성남 위원장 얘기를 방금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오셨을 때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YTN, MBC, KBS 이런 방송사의 해직자들 복직 문제에 대해서 언론 노조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뭐 그걸 아주 중요한 이슈로 다뤄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정부의 그런 행태나 방향을 본다면은 복직 문제가 그리 순탄하기는 어렵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말이 씹히네요, 제가 갑자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 복직 못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YTN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MBC도 그렇고. 근데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여권 인사들이 하는 말들 중에 중요한 대목이 개입하지 않는다. 그런데 늘 개입해 왔어요. 예. 저희가 희한하게. 근데 이명박 정부는 결과적으로는 티가 났죠. 예. 뭐 신재민 씨 같은 경우에 뭐 대놓고 했으니까요. 네, 너희들 자꾸 반대하면 뭐 KTX 여승무원처럼 될 거다, YTN 문 닫을 거라, 뭐 돌발 영상 없애야 된다, 자르라고 얘기할 거다, 수사 세게 할 거다, 구속자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했잖아요. YTN에 그렇죠. 직접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개입하지 말고 좋은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말장난같이 혹시 청취자들께서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예. 이미 우리 공영 언론 구조는 상당한 부분의 인사권을 형식적인 인사권이지만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정부가 갖고 있어요. 예. 근데 그것을 언론의 독립을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 하나하나까지 개입하거든요. 예. 돌발 영상 없애라, PD 수첩 약화시켜라 이런 일종의 지침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개입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 개입하지 않을 테니 방송 지금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아. 예. 이런 개입은 해야 되는 겁니다. 선언적으로라도.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소위 말하는 낙하산 인사들은 그런 말이 아니고서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시사 하나 화제로 꺼내보겠습니다. 어제 주진우 기자가 검찰의 사전 영장 청구에 법원의 실질심사에서 주 기자는 영장이 기각됐지만은 서울의 소리의 백은종 편집인은 발부돼서 지금 영의 몸이 됐습니다. 네. 구치소로 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초입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파립시법이 아니라 기자 또 편집인 즉 언론인이란 말입니다. 언론인이 설사 결과적으로 명예훼손이 확인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형사로 처리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고 또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이 국제적으로도 하나의 관례로 잡혀 있는데 이번 이 사건을 접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앞으로 언론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의 단초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당연히 의미가 큰 사건이죠. 그러니까 예. 나쁜 방향이어서 문제죠. 네, 제가 2009년 3월에 그때 체포되고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예. 그때 저한테 영장 발부를 하면서 들이밀었던 사유가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한 행위는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있고요. 뭘 무슨 증거를 은폐할 건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이가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 아이가 셋이고 예. 얼굴 다 알려줘서 어디 도망갈 데도 없는데 그리고 도망가는 것이 수치인데 네. 어디를 도망을 갑니까? 이번에 주진우 기자에 대한 영장 발부 청구 사유도 똑같죠? 예,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그나마 주진우 기자는 기각이 돼서 다행이지만 저도 그 백은종 편집인 그 발부 사실은 어제 알았어요. 네. 같은 사안이고
이게 결국은 권력자의 이름이 들어가는 보도는 하지 말라는 예. 지침이고 협박이구나. 예. 문제가 됐던 기사 얘기를 뭐 저한테 또 영장 청구를 할지 모르지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예. 백운종 편집장과 그리고 주진우 기자가 썼던 기사는 박근혜 일가 내부의 살인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집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친동생인 박지만 씨의 측근이었던 박모 씨, 오촌 조카인 박모 씨가 살해를 당했고, 그리고 그 살해된 장소 인근에서 또 다른 오촌 조카인 박모 씨가 또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변사체로 발견된 또 다른 오촌 조카 B라고 합시다. 예. B가 살해당한 A, 오촌 조카 A를 칼로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근데 주진우 기자가 쓴 기사에 보면 자살했다는 사람 뱃속에서 약이 하나 발견되는데 이게 설사약, 아직 녹지 않은. 근데 설사약은 보통 먹고 체내에서 30분이 지나면 녹아버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 효과가 있겠죠. 네. 예. 근데 자살을 앞둔 사람이 설사약을 왜 먹었을까라는 의문, 아주 예. 상식적인 합리적인 의문. 그리고 범행 도구로 칼이 발견되는데 칼에서 가해자의 그 B의 지문이 안 나왔습니다. 제3의 인물이 있다는 얘기 있네요. 가능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지문을 묻혔으니까 살해를 했을 텐데 자살하는 사람이 지문을 지웠을 리도 없고요. 네. 그래서 자살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범행 현장 부근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는데 거기엔 또 제3자의 DNA가 발견됩니다. 네. 그리고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놓고 자살이라고 하면은 저는 못 믿습니다. 여러 수사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네요. 네. 그런데 그걸 결론을 이미 내렸단 말이죠, 경찰은. 그러니까 잘못된 수사에 대해서 오히려 재수사를 하도록 요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또 돌아가신 분, 살해당한 분은 박지만 씨의 오촌 조카임과 동시에 측근이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 박근령 씨, 신동욱 예, 남편. 교수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건과 관련해서 뭐 신동욱 씨는 박지만 씨 측에서 살해 지시를 했던 것이라고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와 관련돼서 신동욱 씨가 무고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예.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살해를 당한 A 씨의 입장이 박지만 씨 측에서 신동욱 씨 측으로 변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예. 자,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자세히 듣기는 좀 여의치가 네. 않고요. 우선 짧은 질문 준비된 거니까 그냥 yes, no로만 답해 주세요. 일각에서는 정치권으로 가려는 게 아니냐. 외모도 준수하고 경력도 좋고 많은 사람들이 탐을 낼 만한 분이라고 하는데 정치권으로 진출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YTN 복직이 제 의무이자 그리고 제가 바라는 바고요. 모르겠어요. 10년 뒤에 뭐 까지는 제가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은 그거 글쎄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또 오해가 솔직히 있을 텐데 정치권으로 갈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단언해 주시고요. 자, 끝으로 오늘 말씀 중에서 혹시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해서 물어보지 못했거나 또 길게 설명하지 못한 것을 한 20초간 짧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국민TV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우리 언론 환경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는데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TV 힘내라. 그리고 국민TV 조합원 여러분들 함께 돌파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건 제가 주문한 내용 전혀 아닙니다. 그걸 네. 준비해 가지고 오신 겁니까? 예, 저는 어디서 짜고 치는 것은 안 합니다. 말씀 고맙고요. 자,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뜻깊은 날
오전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노정면 전 YTN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국민